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의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 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후자의 경우였고, 이제는 전자의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과거에 수련을 한창 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유체 이탈을 시도하자 제 몸이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육체가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네. 어떻게든 방해해서 붙잡아 둬야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의식을 맞추고 잠이 들면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발적인 현상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육체적 방해물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성분이 든 로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기본적인 수련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1시간 넘게 기본 수련에 집중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들자마자 바로 몸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나 다시 시도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제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쉬운 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유체 이탈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 꾸준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처럼 기본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감각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정책이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영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는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함과 규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되찾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도전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의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후자의 경우였고, 이제는 전자의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과거의 수련을 한창 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유체이탈을 시도하자 제 몸이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육체가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네. 어떻게든 방해해서 붙잡아 둬야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의식을 맞추고 잠이 들면 유체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발적인 현상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육체적 방해물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성분이 든 로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기본적인 수련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1시간 넘게 기본 수련에 집중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들자마자 바로 몸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나 다시 시도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제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쉬운 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유체이탈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 꾸준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처럼 기본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감각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정책이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영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는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함과 규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되찾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도전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에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후자의 경우였고, 이제는 전자의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과거의 수련을 한창 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유체이탈을 시도하자 제 몸이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육체가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네. 어떻게든 방해해서 붙잡아 둬야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의식을 맞추고 잠이 들면 유체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발적인 현상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육체적 방해물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성분이 든 로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기본적인 수련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1시간 넘게 기본 수련에 집중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들자마자 바로 몸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나 다시 시도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제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쉬운 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유체이탈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 꾸준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처럼 기본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감각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정체기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영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는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함과 규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되찾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도전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에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 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 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 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 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후자의 경우였고 이제는 전자의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과거의 수련을 한창 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유체 이탈을 시도하자 제 몸이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육체가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네. 어떻게든 방해해서 붙잡아 둬야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의식을 맞추고 잠이 들면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발적인 현상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육체적 방해물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성분이 든 로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기본적인 수련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1시간 넘게 기본 수련에 집중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들자마자 바로 몸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나 다시 시도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제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쉬운 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유체 이탈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 꾸준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처럼 기본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감각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정체기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영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는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함과 규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되찾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도전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에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후자의 경우였고, 이제는 전자의 길을 다시 걸어야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과거의 수련을 한창 할 때 하지불안 증후군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가만히 누워 유체이탈을 시도하자 제 몸이 마치 저항이라도 하듯 다리를 가만두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마치 육체가 이 주인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네. 어떻게든 방해해서 붙잡아 둬야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의식을 맞추고 잠이 들면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발적인 현상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 육체적 방해물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마그네슘 성분이 든 로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기본적인 수련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1시간 넘게 기본 수련에 집중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들자마자 바로 몸을 빠져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일어나 다시 시도했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만약 제가 더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쉬운 길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정도의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유체 이탈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 꾸준히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처럼 기본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페달을 밟다 보면 감각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정체기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영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성공해야 해라는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힘을 꽉 줄수록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꾸준함과 규율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저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그 고요한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한번 되찾고 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의 행위가 당신의 삶에도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도전과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유체 이탈, 즉 우리의 의식이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고백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잠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이 되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또 수련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유체 이탈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슬럼프를 겪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더 깊은 깨달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거에 저는 유체 이탈을 아주 쉽게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2~3번,
제 영혼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유롭게 육체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제가 이 기술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생각했죠. 언제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더군요. 약 한 달 전 저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또 다른 낯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마법 같았던 저의 능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유체 이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과거에는 그토록 쉬웠던 유체 이탈이 지금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유체 이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겪게 되는 슬럼프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저의 삶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았고 사무실에서도 거의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저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었죠.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의 방해 없이 항상 깊은 명상과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도 TV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대화도 피했죠. 오직 저의 내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잠긴 상태 덕분에 저의 의식은 물질 세계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단 10분, 15분만 해도 쉽게 육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고 정해진 과정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유체 이탈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주일에 2번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강력한 진동과 함께 영혼이 몸을 떠나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노력 없이도 저절로 일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이러한 상태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온전히 저만의 세계에서 영적 탐험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의 고요했던 내면의 호수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돌멩이 때문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환경, 예를 들어 이민이나 유학을 갔을 때 겪는 문화적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땅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은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 저의 유체 이탈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쉬운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수련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물론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도 유체 이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번 정도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몸을 빠져나왔지만 아주 짧은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 상태, 즉 생각의 파동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경험을 중단하고 서둘러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매우 맑고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쉬웠던 경험 때문에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쉬움은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던 상태와 환경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유체 이탈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두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삶 전체를 명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